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 안팎을 넘나드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되면서 정부가 다시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수가 줄어들고 카페와 식당을 방문할 때에도 방역 패스가 필요합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 최대 8명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제한 조치는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적용됩니다. 방역 패스 사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14개 다중이용시설은 백신을 접종하거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영화관 같은 실내 시설들이 포함됐습니다. 식당과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 혼자 식사를 하거나 일행 중 1명만 미접종자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도 방역 패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방역 패스가 없어도 되는 나이는 18살 이하에서 11살 이하로 바뀝니다. 일각에선 영업시간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번 조치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을 잠시 미루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일상 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차단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연말 모임이나 약속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인천에서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뒤 방역 당국은 밀접 접촉자 등에 대한 검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확진자가 대형 교회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10대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높아졌는데요. 역학조사 결과 학교에서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인천에서 국내 6번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지난 1일 오미크론 확진을 받았던 40대 목사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입니다. 초등생 확진 소식에 학부모들은 학교 감염을 우려하던 상황. 방역당국 역학조사 결과 다행히 학교에는 오미크론 관련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인천시 교육청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PCR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오미크론 확진자인 30대 남성이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대형 교회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교회는 신도 2만여 명의 대형 교회로 확진자가 다녀간 시간대에 교회를 방문한 사람만 800명이 넘습니다. 기존 델타 변이에 더해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나타나는 등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 특히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층에서 코로나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일평균 학생 확진자는 점차 늘어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4주간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만 18세 이하 연령층에서 99.7명을 기록해 성인 발생률을 앞질렀습니다. 정부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학생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백신 접종이며 정부는 필요한 사항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일 기준 만 12세에서 17세의 백신 1차 접종률은 46.9%로 인천은 접종률 51.8%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주간을 집중 접종 지원 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에는 보건소 접종팀이 학교에 방문하는 등 학교 단위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4,944명 대 127명). 12월 3일 0시 기준 한국과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도쿄올림픽 이후 한때 하루 2만 5천 명까지 치솟았던 일본은 이후에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 보름 동안은 1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5천 명대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자, 다음 숫자 한번 보시죠. 80.22% 대 77.31%.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입니다. 우리나라가 약간 더 높은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우리는 증가한 반면 일본은 급격하게 줄어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주장과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검사량 축소설입니다. 하지만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우리나라가 30만 건, 일본이 22만 건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 검사량 축소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음은 백신의 차이인데요. 우리나라는 접종 초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로 사용했었지만 일본은 화이자와 모더나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접종 6개월 이후 급격한 항체 감소가 발생하는 아스트라제네카와는 달리 이 화이자와 모더나는 예방 효과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확진자와 사망자의 다수가 고령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돌파 감염자라는 점도 이 분석을 뒷받침해줍니다. 또 다른 차이는 10대 청소년의 접종률입니다. 일본의 10대 접종률은 70%를 넘었었지만 우리나라는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요인이 실제 일본 확진자 급감 미스터리를 풀 열쇠일지 전문가들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K-방역이라던 자화자찬이 무색해진 이때 방역 선진국의 명예를 하루빨리 되찾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노린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네, 부동산을 담보로 불법 추심을 일삼은 것도 있는데요. 이들이 불법으로 대출해준 돈만 30억 원에 연 이자율은 최고 3,650%에 달합니다. 이슬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한 전통시장. 시장 내 잡화점을 운영하며 주변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을 벌인 업자 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대출 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거나 10에서 20%의 이자를 부과하는 수법으로 연 이자율 최고 3,650%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겼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불법 추심을 일삼은 업자도 적발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금리 이자를 챙긴 것은 물론이고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부동산 가압류를 설정하고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까지 일삼았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9월부터 주요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의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도내 미등록 대부업자 2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30억 원, 피해자는 383명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펴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불법 사금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21명 중 5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형사 입건된 나머지 1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기GTV 이슬비입니다. 네, 이어서 키워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투명 공개 요구입니다. 자,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정 당협위원장이 지난 2일 부천 상동 영사문화단지 개발 사업을 문제 삼으며 발언한 내용인데요. 서영석 위원장은 부천시가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인 GS 컨소시엄과의 협약서를 비롯해 투자 제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비공개 밀실 행정을 중단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도 모르고 교통, 환경 영향평가도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부천판 대장동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미세먼지입니다. 통상 이제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로 꼽히는 내년 3월까지 부천에서는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데요. 부천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건설 공사장 등의 비산먼지 단속을 포함해 수송산업 등 12개 부문에서 17개의 감축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송내대로와 벌말로, 경인로 등 4개 곳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정책으로 부천시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10%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그나마 믿을 건 이 지역화폐뿐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마저도 힘들게 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부천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 올해 이 카센터를 찾은 손님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를 이용해 결제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지역화폐를 반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역화폐를 가지고 많이 방문을 하셨어요. 한 60% 정도가 재난지원금 대납으로 보시고 매출 증대가 한 20% 정도 올라갔죠. 최대 10% 할인 장점과 정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으로 인해 활용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이미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탄 부천페이는 이달 들어 발행액 2,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 한 1.2배 정도가 발행이 된 거라서 우리 부천시 자체 내에서 현금이 자금 회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에서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내년 정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77%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마다 예산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 상권은 당장 걱정이 큽니다. 지역화폐만의 장점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사용도 줄어 경기 회복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 상권 그 화폐를 발행하는 거는 결국에 지역을 살리는 거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인들한테는 이게 아주 정말 극이거든요. 당장 이번 주 안에 지역화폐를 비롯한 주요 예산안에 대한 국회 증액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예산 규모에 따라 내년 지역화폐 발행 한도는 사실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부평 미군기지와 관련해 인천시가 다이옥신 오염 토양을 정화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화 작업을 시작한 지 2년 6개월 만입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부평 미군기지 A지역. 과거 미군 군수품 재활용 사무소인 DRMO가 있던 곳으로 지난 2017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일부 지점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다이옥신 토양 오염 기준의 10배를 넘어서는 1,347피코그램이 검출돼 시민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습니다. 오염 정화에 나선 지 2년 6개월, 캠프마켓 환경정화 민관협의회가 부평 미군기지 내 다이옥신을 완벽히 정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화된 오염 토양은 약 11,000루베로 열탈착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목표치인 100피코그램보다 훨씬 낮은 2.18피코그램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대규모의 고농도 다이옥신 오염토를 완전히 정화한 첫 사례입니다. 이번 정화 작업 결과에 대해 지역 주민들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정화 작업 전 과정과 주변 지역의 대기질 측정 결과가 주민들에게 공개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전문 지식은 없어도 또 그 안에 교수님들 또 그 의견 여러 가지를 다 청취해가지고 이번 그 민간 협의회는 참 잘 따져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다이옥신은 정화됐지만 유류와 중금속 등 부평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캠프마켓 환경정화 민관협의회는 오는 2022년 9월까지 남은 오염 정화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이옥신 정화가 다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협의회 자체도 앞으로 캠프마켓 A 구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기술적인 검토나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을 잘 반영해가지고 내년 9월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